오늘 승소 자신하세요? 네. 오늘 승소 자신하세요? 예, 오늘 심리에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지만은 저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소는 자신하세요? 그 승소 자신하세요? 오늘 재판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채무자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할 때 우선 첫째, 지난 9월 5일 개정당헌을 전국위에서 의결한 직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및 권성동 등 9분의 비대위원들이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오늘 제출받았는데요. 그 사퇴서를 보면 사퇴서는 똑같은 양식으로 1신상의 이유로 비대위원을 사퇴한다라고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자에게 특히 오늘 전주의 비대위원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전주의 비대위원에게 수차례 1신상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비상상황, 당의 최고 권력을 바꿔야 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이 중차대한 사유가 각자가 어떻게 동시에 9명이 똑같은 양식으로 1신상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비상상황이 되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은 전주의 비대위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인위적으로 새로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이 목적 하에 군사작전 하듯이 인위적으로 작출된 것이 일신상 사유에 의한 사퇴다 하는 것이 오늘 입증이 되었고요. 두 번째, 역시 국민의힘이 제출한 상임정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상범 최근에 윤리위원을 사퇴한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진술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뭐냐? 법원이 만약에 지난 인용결정문에서 주호영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들 전원이 무효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우리는 최고위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상임정국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원은 주호영 이신청 기각결정문에서 명백히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다, 비대위원들 전원이 다 무효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당의 법률지원단장이고 현재 이 가처분을 총지휘하고 있는 유상범 상임정국위원 및 법률지원단장의 자백에 의할 때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3차, 4차, 5차 이제 가처분 변론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새로운 이제 당원 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고, 그 새로운 당원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러한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세 사건 모두 다 신문을 이제 종결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조속히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당 위기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그런 좀 집권 여당의 좀 모습을 좀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 안 들리는. 예. 좀 법원이 저는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원당규 개정조차도 누구 특정인을 지금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그 천동설과 같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은 당원당규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새로운 당원당규를 현재 적용해서 출범한 이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누군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변론하게 된 것은 결국 저희가 채무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결국은 행보를 한 것은 이것을 결국은 이 사법부로 끌고 온 채권자 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좀 말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다음 주가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 맡게 되는 첫 국정감사인데요. 이 가처분이 지금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당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 상황이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가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정에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기회가 좀 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부로 정치를 끌어들인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도 오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군사 정권의 탄압 같은 외부적 그런 압력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벌어진 당 내부의 역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그것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계속 재판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대표라는 것은 고도의 정무직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선거를 잘못 치르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반발이 이루어지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갈등이 커지든가 하면은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당대표들도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은 다 소송을 걸 수도 있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이 된다면 당은 아마도 집권 여당은 거의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정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원칙이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부가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인용이 만약에 될 거를 대비해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는 방안은 지도부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 방안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만 이제 정지가 됐을 뿐이고 사실 8월 5일에 내려진 상임 전국위원회에서의 비대위 전환 해석 그리고 8월 9일에 전국위원회에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결 이 자체가 효력 정지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주문만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요. 주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가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효력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채권자 측에서 항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가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당원을 적용해서 만든 이 비대위는 이것은 매우 유효하다. 뭐 이러한 논리 전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도 오늘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희는 이제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뭐 결과를 뭐가 나오기 전에 뭐 어떠한 결과에 대비해서 뭐 플랜 B를 세운다. 아직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 B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국하시는데 그 사전에 혹시 가처분 신문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따로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출국하시기 전에 뭐 잘 준비하겠다 그 정도의 말씀만 제가 비대위원장께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핵 배신자 쓰레기당 폴 좋다. 방해해야 돼.